여러 가지 함수인데요.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막 녹화를 했는데 녹화 버튼 안 눌렀어. 네, 그래서 지금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오늘. 자, 함수 두 번째 시간이죠. 자, 함수가 있는데요. 와, 색깔이 바뀌었어. 자, 함수가 뭐였는지 기억나니? 네, 정역 x에 있는 모든 원소 x가 오직 하나의 원소에 대응할 때 그런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함수의 종류 중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서로 같은 함수 이걸 공부를 했었죠. fx1이 gx1과 같고 fx2가 gx2와 같고 등등등 그렇게 모든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함수를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이제 함수의 종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대1이라는 표현을 네, 방금 뭐가 나타났다 사라졌죠? 아까 설명 먼저 할 때 나왔던 페이지가 복원됐었나 보네요. 자, 이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1대1이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1대1 함수 또는 다른 종류의 또 1대1 대응 함수 그리고 항등함수가 무언지 오늘 공부할 거야. 항등함수 그리고 상수함수. 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거고요. 수업이 끝나는 마지막에 우함수와 기함수라는 것까지 어떤 종류의 함수들을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라고 부르는 것 같지만 네, 보충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 봅시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라고 돼 있어. 공통 단어가 뭐예요? 1대1이죠, 1대1. 자, 1대1이 뭡니까? 자, x의 원소가 1, 2, 3, 4 y의 원소가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정의역에 있는 원소 1, 2, 3, 4는 무조건 한 군데만 대응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1대1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 보이니? 아니지. 자, 1대1이란 건 말 그대로 여기 Y에 있는 원소들도 오직 하나씩만 대응 관계가 성립해야 되겠지? 네, 이런 걸 1대1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이렇게 양쪽에서 두 군데서 표를 받았어요. 이런 건 1대1이 안 돼요. 그런데 놓고 보니까 Y에 있는 원소들도 하나씩 모두 하나씩만 선택을 받았어요. 이런 관계를 1대1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1대1을 기호로 그럼 어떻게 쓰냐면 x1과 x2가 서로 같지 않을 때 fx1, fx2도 서로 같지 않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x들이 자 여기서 이렇게 대응됐어. 그러면 이 a는 내가 fx2라고 얘기할 수 있고 f2 여기 있는 b는 f1 여기 있는 d는 f3 여기 있는 e는 4한테 선택을 받았으니까 f4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f1과 f2와 f3과 f4가 서로 모두 같지 않아요. 서로 다른 x들에 의해서 그 선택된 함수값들도 서로 다 달라요. 이런 관계를 1대1이라고 하고요. 그 1대1 관계를 만족시킬 때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 정역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의 정역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죠. 이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이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해. 그럼 1대1 대응은 여기에 추가 조건이 하나가 붙습니다. 자, 요거는 1대1 함수의 조건이었죠. 여기에 플러스 이 조건이야. 자, 쉽게 말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우리 y를 보통 공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y에 있는 공역 중에서 함수값들을 모아서 만든 이 함수를 치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집합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때 치역과 공역이 완전히 같은 상태가 돼버려. 그 조건까지 포함시켜서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건지식법 한번 볼게요. fx들의 집합이야. x가 정의역에 있는 원소인데 그 원소 소문자 x를 가지고 함수값들을 만들어서 그 함수값들의 집합이야. 그게 y, 즉 공역과 같아요. 이런 관계까지 모두 만족하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그래프 한번 볼게요. 정의역 원소 1, 2, 3 공역의 원소 A, B, C가 있고요. 완벽하게 1대1 관계를 만족시키고 있고요. 공역과 치역까지 같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건 1대1 함수도 역시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프 볼게요. 정의역 X의 원소 1, 2, 3, 공역 Y의 원소 A, B, C, D에 대해서 지금 1대1까지는 관계가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공역의 원소와 치역의 원소가 다르죠. 누구? D 때문에. 그러니까 1대1은 되지만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안 되고 오로지 1대1 함수만 되는 그래프입니다. 자, 세 번째. 정역의 원소 1, 2, 3, 공역의 원소 A, B, C, D에 대해서 1은 A, 2는 A 벌써 1대1이 깨져버렸지? 네, 요건 1대1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함수만 됩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조건을 만족한 것들 중, 자, 함수 중 1대1이라는 조건을 만족한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하고 그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것까지 만족하는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은 나타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x1과 x2가 서로 같지 않다일 때 fx1과 fx2도 서로 같지 않아. 이게 1대1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명제고요. 이 명제가 참일 때 우리는 명제 대우, 명제의 대우도 참이죠. 자, 명제의 대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fx1과 fx2가 같다 이면 x1은 x2랑 같다 이다. 자, 요것도 참이 되겠죠. 같은 뜻입니다. 이것도 1대1이라는 뜻이에요. y가 같아. 그건 x가 같았기 때문이야. 근데 함수 중에서 x가 같은 함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1대1이라는 조건을 이렇게 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준다고 당황하지 마. 그러면 서로 다른 원소일 땐 서로 다른 y 함수값들을 갖겠구나. 1대1이라는 조건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게 이 내용입니다. 이 명제의 대우도 성립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망설이지만 이것도 역시 1대1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죠.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지만 1대1 함수가 모두 1대1 대응이야? 그건 아니죠. 1대1 함수라고 해서 모두 1대1 대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판별하는 방법을 볼게요. 선생님이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x는 a라는 직선, 이렇게 생긴 요 직선을 무수히만이 아무데나 막 그릴 때 함수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이 오직 하나씩만 땅땅땅 찍히면 함수가 되죠. 함수가 됩니다. 네, 여기 있는 그래프 세 가지는 모두 함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대1 조건을 봅시다. 1대1 조건, 1대1 조건을 만족하는 건 1대1 함수 또는 대응일 건데 1대1 조건은요. y는 k라는 직선과 즉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에요.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내가 막 그렸을 때에도 한 점에서만 만나는 관계가 성립할 때, 그러니까 y 입장에서 보는 거야. y 입장에서도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습니다. 이건 벌써 두 점이지. 이건 1대1은 안 될 거야. 그래서 1대1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는 요 둘이네요. 요 둘인데요. 그럼 어떤 건 1대1 대응이 되고 안 되냐? 자, 1대1 대응은 공역, 즉 y가 전체, 실수 y 전체가 공역인데 이 전체가 모두 치역이 돼야 돼. 그럼 y 맨 위쪽 끝에서부터 맨 아래쪽 끝까지 빈 거 없이 다 이렇게 대응 관계에서 사용이 되었어야 돼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죠. 근데 두 번째 그래프는 저 위에 y서부터 저 아래, 여기는 지금 없어. 대응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공역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치역은 요만큼만 지금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죠? 네, 두 번째 그래프는 1대1 함수만 돼요. 그런데 첫 번째 그래프는 1대1 대응까지 되는 거죠. 네, 1대1 대응 되니까 1대1 함수를 골라라. 그러면 이렇게 두 개. 1대1 대응을 골라라. 그러면 요 함수만 해당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휴, 힘들다. 2번이라고 써있지만 세 번째 함수죠. 항등함수 별별별 아주 중요합니다. 항등함수 항상 같은 함수 뭐가? 자, 각 원소 x에 대응된 y가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야.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표현을 할 때 x가 있고 여기 y가 있는데 1, 2, 3, 1, 2, 3에서 1은 1, 2는 2, 3은 3 이렇게 완벽하게 잉 나랑 똑같네. x에다가 1을 넣었던 1이네. x가 2일 때는 2에 대응했고요. x가 3일 때는 3에 대응을 해버렸죠. 그럼 x가 x일 땐 어디? 다시 x에 대응하는 이런 관계의 함수를 항등함수. 그래서 항등함수 기호가 fx는 x 또는 y는 x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x축과 y축 그리고 원점이 존재할 때 이 y는 x라는 그래프는 기울기가 플러스 1이지. 플러스 1이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야. y좌편이 0이니까 원점을 지나겠죠. 네, 완벽하게 오른쪽 위로 45도 방향으로 향하는 이런 그래프. 이게 y는 x 또는 fx는 x라는 항등함수 그래프예요. 선생님 이거밖에 없어요. 항등함수는 세상에 이 함수밖에 없습니다. 0,1 x가 1일 때는 y도 1, x가 2일 때는 y도 2, 3일 땐 3, 3,3, 4,4, 5,5, 마1, 마1, 마2, 마2, 마3, 마3 이라는 점들을 이어서 만들어진 함수 그래프죠. 자, 유일하게 항등함수 요거밖에 없고요. 우리가 기호로는 대문자 i를 보통 나타냅니다. 그럼 이 항등함수는 1대1 대응 되지? 자, 함수 되고요. 1대1이라는 조건 되는데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니까 1대1 대응 됩니다. 그래서 아까 표현했던 요 함수 그래프에서 자, 1대1 대응도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완벽하게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모양의 함수 하나가 딱 있습니다. 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등함수는 1대1 대응도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함수 상수함수입니다. 말 그대로 상수.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수로 이루어진 함수죠. 그래서 fx는 뭐 1, fx는 마이너스 3, fx는 0 이렇게 생긴 함수들을 상수함수라고 하고요. fx는 1이라는 함수는 뭐 y는 1이라고 대체해서 써도 되고 fx는 마3이야. y는 마3 아니면 y는 0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여기서 어떤 함수냐? 자, x에서 y로 가는 정역 원소 1, 2, 3 공역의 원소 a, b, c가 있는데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의 한 원소의 몰빵에서 빵. 어우, 인기가 아주 좋아요. 네, 만장일치입니다. 그러니까 F1은 B, F2도 B, F3도 B야. 그 X에다가 뭘 넣든지 이 결과는 항상 B야. B야, B, B, B.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은 fx는 c라고 표현합니다. c는 상수. 자, 상수를 표현할 땐 c라는 소문자 c를 나타낼 건데요. 자, c는 공역의 어떤 원소가 아니라 상수야라는 뜻하는 컨스트에서 따온 거래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수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자, 또 x축과 y축이 있는데 첫 번째 fx는 1, y는 1이죠. y가 1인 점들을 요 함수야. 어때요? x축과 평행 또는 y축과 수직으로 만나는 함수죠. fx는 마이너스 3 그러면 y가 마이너스 3인 점들을 이렇게 fx는 0, 자 y는 0이라는 직선 뭐야? x축하고 똑같이 생겼죠? 네, 요런 함수들을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네 가지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상수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함수라는 요 영역에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시험에 당연히 나오고요. 자, 보충학습에서 수학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우함수와 기함수라는 표현이 지금 처음 나왔죠. 한번 배워봅시다. 우함수가 기함수가 무슨 뜻이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함수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y는 x제곱 2차 함수지. 자, 기함수는 y는 x 1차 함수지. 자, 요런 함수인데 우함수는 기호로는 fx가 f-x랑 같다. 이렇게 쓰고요. 기함수는 fx는 f-x에 다시 -1을 곱한 것 이렇게 씁니다. 물론 요 기호를 f-x는 fx라고 쓰기도 하고요. f-x는 -fx라고 쓰기도 합니다. 예, 같은 건데요. 자, 우함수가 뭐예요? y축의 대칭 형태의 그래프를 우함수. 기함수는 원점의 대칭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를 기함수라고 그래. 자, 우함수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대표적으로 y는 x라는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그랬지. 이 함수는 선생님이 x에다가 2를 넣거나 -2를 넣거나 그 y 값이 서로 같습니다. f2나 f-2나 같은 값이 나와. 그러면 여기만? 아니요. 3일 때도 3과 -3일 때도 y 값은 같습니다. f3과 f-3은 같아요. 그래서 fx와 f-x는 서로 같은 값을 갖습니다. 이걸 우함수라고 해요. 자, 기함수는 볼까요? 기함수는요, 원점 대칭인 함수입니다. x가 1일 때 y값 f1과 x가 -1일 때 y값 f-1은 벌써 같진 않지. y값이 이건 양수군 이건 음수고. 근데 절대값이 같아요. 그래서 f1과 f-1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뿔마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다 한쪽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가 나오는 거야. 자, 우함수 기함수 정리.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x야를 만족시켜. 요런 기호, 요 식을, 규칙을 만족시키는 걸 우함수라고 하고, 우함수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자, f-x는 -fx라는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함수는 이렇게 차수가 짝수인 항으로만 이루어진 걸 우함수, 차수가 홀수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함수는 x제곱, x 4제곱 또는 상수, 4창, 2창, 상수항 이런 걸로만, 요 항들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우함수, 기함수는 3창, 1창 요런 항들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기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수고했습니다.